금주의 부동산 이슈, 안녕하세요. 김동산 형입니다. 최근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왔죠. 그거의 역설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조삼모사로 본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금융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을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풍선 효과를 유발시킬 듯 합니다. 결국 고통의 대상만 바뀔 뿐이지 원숭이 손가락 세기 격으로 조삼모사에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듯 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딜레마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지 또는 어떤 시간표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현실에서 발생이 될지 이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될지 제가 대응책을 하나 제시할 것 같지만 정부가 손은 안 잡을 듯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예측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1차적인 효과는 여하튼 매매 시장은 안정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짧게는 올해 하반기, 길면 내년 상반기까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는 급감했고 거래 절벽은 발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꺾이면서 정부의 정책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은 얻은 듯해요. 하지만 이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공급이잖아요, 공급. 지금 규제는 뭐예요? 수요 억제잖아요. 시장이 필요한 거는 아파트 공급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될 이러한 수요는 거대한 압력석처럼 전월세 시장으로 응축되는 과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될 것이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구매력 10억으로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현금 4억, 왜냐하면 대출이 6억까지 규제니까 현금 4억을 갖고 있는 그분들은 눈높이는 20억짜리 아파트에 가 있습니다. 이렇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시장 자체, 거래 자체는 멈춰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대중은 집가격이 잡힌다는 정책의 순기능에 안도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깊은 관심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수면 아래에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감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 2차 파급 효과, 전월세 시장이 과열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겨울에서 2026년 상반기쯤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응축되었던 압력이 폭발하는 터닝포인트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듯해요. 전월세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면서 임대인들은 매매 시장이 막힌 대한 기회비용과 늘어난 전월세 수요를 반영하여 보증금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수도권 주요 지역 기준으로 해서 연간 4에서 6%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요. 임차인들은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거고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를 수용할 것입니다. 실제 주거비 부담은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조삼모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매매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인 성과를 얻는 대신 전월세 시장 불안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대중은 매매를 막으니까 전월세가 터졌다. 인간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시기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라는 문제, 2026년부터 명확히 인지할 것입니다. 2, 3년 전부터 시작된 신규 주택 착공 감소의 여파로 공급 절벽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서울 기준에서 36,000에서 37,000, 8,000 세대가 공급해야 되는데 2026년부터는 4분의 1 토막인 1만 세대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월세 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대중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조삼모사의 사이클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장에 풀리는 매물, 매매든 전월세든 모두 다요. 총량이 감소하면서 주거 사다리는 완전 끊기게 되고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최악의 국면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상수로 받아들이고 정부한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예측 단순한 추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수차례 증명됐던 패턴입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를 보게 되면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로 매매 시장을 억누르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이 급등하게 됐고 그거를 또 잡겠다고 임대차 4법을 실행하면서 더 큰 부작용은 나왔죠.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좀 더 가볼까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매매 시장이 너무 침체하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이 과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이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전월세 수요를 좀 잠재우고자 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것이 또 집값 급등의 효과로 나타났죠. 불과 10년 내에 다 벌어졌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어떤 현명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전월세 대란이 현실화되게 되면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매매 시장이야 집가격이 상승이야 배 아픔이겠지만 전월세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표밭인 그분들한테는 본인 삶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군중의 이러한 여론에 아마 정부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정책을 재소환해서 대응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 하지만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 드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미래는 결정 지어질 것입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월세 상승으로 인해서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이자를 낮춰주고 전세대출 한도를 높여주면 되지만 박근혜 정부가 했던 사례처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부작용, 또 매매가 상승, 전월가 상승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서민들한테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전세대출 한도 완화나 금리 인하는 아마 안 될 듯하고 더 현명한 선택은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다주택자들한테 규제를 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공급해야 됩니다. 악마화시켰던 다주택자들, 이들하고 손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잡아야 해결이 됩니다. 불과 지난주에 촬영했던 방송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집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을 때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집가격을 더 큰 상승에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건데 지금같이 집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의 기회로 다주택자에 혜택을 줘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더 정교하고 현명한 선택은 수요를 자극하는 대신 공급의 퇴로를 열어줘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등 징벌적인 세금을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전세나 매매 시장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지도 않고 정부가 애써 돈을 안 쓰더라도 주택을 공급시킬 수 있는 시장 본연의 기능으로서 숨통을 틔워주는 연착륙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듯이 안 해줄 듯 합니다. 아마 현 정부가 다주택자들하고 손을 같이 잡아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시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일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 공급 감소라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집을 부시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정부가 아이디어 냈던 동사무소 철거해갖고 거기다 주택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차라리 철도 부지에다가 집을 짓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여하튼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전 정권도 알듯이 서울 시내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 주는 거는 맞지만 당장의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다주택자들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아마 안 잡을 듯 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부는 유조선을 움직이는 지혜를 조금 발휘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유조선과 같습니다.
급정거도 급회전도 불가능합니다.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관성을 벗어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는 단기적인 비판을 감수하라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겠다? 불가능하고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과거, 본인 잘못은 아니죠. 과거 정부부터 발생했던 이 부작용.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현 대통령이시잖아요. 과거 정부의 탓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부동산 시장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먹되 급작스러운 정책 선회보다는 시장에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규제를 정상화시켜서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내심이 필요할 듯 합니다. 조삼모사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거대 유조선을 다루는 선장과 같은 해안가 뚝심으로 제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부동산 시장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급락도 급등도 아닌 완만한 자산가치 상승을 기반으로 활발한 거래가 내수시장까지도 선순환을 이끄는 건강한 시장을 원할 것입니다. 현 정부도 최종의 우리가 원하는 목표, 시장은 이에 맞춰서 부동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정부한테 감히 제안하는 대응책은 현 시점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그들하고는 손을 안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보듯 뻔한 앞으로의 미래, 과연 뭘까요? 거주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 궁중은 정부한테 그 불만을 토론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또 다른 규제나 완화책이 올 거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역사는 아파트 공급이 충분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입니다.